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속 서울신문입니다. 난데없이 떠오른 숫자 하나가 대선 전국을 휘젓고 있습니다. 607,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오피스텔의 번호인데요. 국가정보원 직원이 이곳에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다는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국정원의 선거 개입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국기를 흔드는 엄청난 일이고 아니라면 의혹을 제기한 쪽이 비난을 떠안아야 할 상황인데요. 대선을 코앞에 두고 선택과 상관없는 정치 공방만 계속되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만나는 톡톡 SNS로 TV 속 서울신문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SNS에 나타난 목소리를 통해 한 주일 동안 뉴스의 흐름을 짚어보는 톡톡 SNS입니다. 이번 주에는 대선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주요 이슈가 됐습니다. 18대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SNS도 펄펄 끓고 있습니다. 이번 주 역시 가장 큰 이슈는 TV 토론이었습니다. 반응은 1차 토론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지지자들 간의 공방은 좀 더 격렬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박근혜 후보와 관련된 설전이 가장 많이 오갔는데요. 대선 후보가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은 문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지난 일이니 묻지 마라는 오만합니다. 박근혜 후보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정책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고 공약집 달달 이어서 발언하다가 추가 질문이 나오면 동문서답을 했다라는 등의 비판이 이어졌고, 이에 대해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등 모든 부분에서 안정감 있고 약속을 목숨보다 소중히 지키는 후보는 단연 박근혜 후보다. 우리는 오로지 박근혜 후보만 바라보고 있다.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통령을 간절히 염원한다는 등의 반격과 지지 표명이 맞섰습니다. 국가정보원 직원이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무차별적으로 올렸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국정원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반격에 나서면서 SNS에서도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국가 권력기관이 개입된 명백한 부정, 불법 선거에 박근혜도 자유롭지 못하다. 국정원도 이런데 선관위는 과연 괜찮을까?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는 격은 아닌지라는 등 비난과 우려가 쏟아졌지만, 국정원 여직원 한 명 있는 오피스텔에서 여론 조작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 증거를 대지 못한다면 개인의 주거지를 무단 습격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를 엄벌에 처해 다시는 근거 없이 개인 인권을 침해하는 만행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등 반격이 이어졌습니다. 재외국민투표도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13년 만에 한 투표였습니다. 살짝 울었다는 거 고백합니다. 10개월짜리 아기 데리고 투표하러 다녀왔습니다. 이 세상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뜻이 모여 이루어진다고 조기교육했어요라는 등의 소감과 함께 재외국민 투표율이 70%를 넘었다는 놀라운 소식, 우리는 80%를 넘겨야 체면이 서겠네요라는 등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대북 성토보다는 정부의 정보 부재에 대한 비난과 선거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앞섰습니다. 안보에 목숨 걸었다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5년이 지났는데 결과는 무엇인가? 불과 1시간 전 뉴스에서도 연내 발사는 어렵지 않을까 하더니만 정말 대한민국의 정보력 대단합니다. 이제 북풍이 불기 시작할 겁니다. 이번 대선의 마지막 변수니까 북풍 총동원할 겁니다라는 등의 비아냥거림과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이 밖에도 전력수급 비상, 성범죄 친고죄 폐지, 한국계 미국인 북한 억류 등이 SNS에 이슈가 됐습니다. 나홀로 사는 가구가 10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하죠. 이젠 내 집에 한 집꼴이라는데 이 반가운 뉴스는 아니군요. 톡톡 SNS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겨울 스포츠, 바로 스케이트인데요. 서울 스케이트장을 비롯해서 수도권의 다양한 스케이트장이 속속 문을 열고 있다고 합니다. 성민수 PD가 전합니다. 스케이트가 익숙하지 않는 아이들이 넘어질세라 벽을 잡고 엉금엉금 걸어가고, 누나들을 따라 주춤주춤 걷던 아이는 결국 중심을 잃고 넘어집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마냥 신납니다. 갈 때 넘어지긴 했는데 계속 타니까 저 잘 타지는 것 같았어요. 재밌어요. 친구들이랑 하고 싶고 또 타고 싶어요. 계속.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추위에 바깥 출입이 꺼려지지만 겨울 스포츠인 스케이트에 대한 열정은 식을 줄 모릅니다. 이에 맞춰 국내 스케이트장이 속속 문을 열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개장한 서울 문정동의 아이스가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이곳은 1350제곱미터 규모로
450명이 한꺼번에 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지하철 8호선 장지역과 가까워 접근성이 좋고 가든파이브 내에 있어 백화점 쇼핑과 영화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일색인 도심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가까운 교외로 가보는 건 어떨까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한국민속촌에는 링크 규모만 1800제곱미터로 국내에서 가장 큰 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올해 처음 개장한 이곳에서는 스케이트 대여료를 포함해 5,000원이면 90분 동안 이용이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어린이 기준으로 14,000원을 더 내고 자유이용권을 구입하면 민속촌 관람은 물론이고 눈썰매장과 테마파크 놀이시설 등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 아이들이랑 마땅히 갈 데가 없었는데 이렇게 겨울철 스포츠도 와서 즐길 수 있고. 이 밖에도 14일 문을 여는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스케이트장과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 스케이트장, 그리고 오는 21일 개장하는 성남시청 스케이트장 등이 겨울 손님 맞을 준비에 분주합니다. 춥다고 방에서만 웅크리지 말고 가까운 스케이트장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서울신문 성민수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2011년 한 해 동안 수집한 소장품을 공개했습니다. 국내외 근현대미술의 주요 흐름을 반영하는 작품을 만날 수 있다는데요. 박홍규 PD가 소개합니다. 김용철 작가의 1970년작 텔레비전 이것은 종이입니다. 이 작품은 사진 매체, 실크스크린과 페인팅 기법이 복합된 회화 형식을 통해 할 말을 할 수 없던 당시의 상황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2011년 한 해 동안 수집한 소장품을 일반에 선보이는 신소장품 2011전을 과천 본관에서 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1957년 전후 작품으로 추정되는 박수군의 정물화, 1956년 작품인 남관의 겨울창, 2008년 작품인 윌리엄 켄트리지의 나는 내가 아니고 그 말은 나의 것이 아니다 등 국내외 근현대 미술의 주요 흐름을 반영하는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2011년 저희 미술관 수집 원칙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한국 미술사를 대표하는 근대 작품과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를 대표하는 실험 미술 작품, 그리고 국제적 양식의 미디어 설치 작품 등이 있습니다. 매년 수집되는 작품들은 수집 당시의 미적, 문화적 시각을 잘 보여줄 뿐 아니라 동시대 미술계의 동향을 파악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집된 140점의 작품 중 78점은 미술관이 약 31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구입했고 나머지 62점은 기증받았습니다. 특히 개인 소장가 신옥진 씨가 기증한 이우환의 1977년 작품 선으로부터 등 미술사적 연구 가치가 높은 작품 53점을 일괄 기증해 소장품 규모가 커졌습니다. 향후 앞으로 국립현대미술관은 이러한 자체적인 소장품 수집뿐만 아니라 기증문화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구입, 기증 등의 경로를 통해 지금까지 수집한 소장품은 모두 6,800여 점입니다. 서울신문 박홍규입니다. 비지트 서울 7번째 시간으로 N서울타워를 찾았습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말하는 서울의 관광 명소라는데요. 어떤 매력을 품고 있을까요? 이호준 선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N서울타워를 아십니까? 아직도 남산타워라는 이름에 익숙한 분들 많으시죠? 바로 서울 중부 남산공원에 세워진 대형 탑을 말하는데요. 수도 서울의 공간적 중심이자 랜드마크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남산타워로 불리던 이곳이 N서울타워로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개념의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것은 2005년입니다. 이는 뉴남산의 이니셜을 딴 것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외국인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서울의 관광명소 1위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남산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절묘한 조화를 이뤘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도심 속 명소 남산공원과 N서울타워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N서울타워가 있는 남산공원은 일반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기 때문에 서울역 명동 입구 등에서 남산 순환버스를 이용하거나 케이블카를 타야 합니다. 운동도 할 겸 걸어 올라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서울 시내의 높고 낮은 건물들이 손에 잡힐 듯 한눈에 들어옵니다. 케이블카에 내려서 계단을 조금 올라가면 남산공원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우선 공원부터 둘러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팔각정이 눈에 들어옵니다. TV의 한 오락 프로그램에서 소개한 뒤 더욱 유명해진 곳이지요. 봉수대도 눈에 띕니다. 병봉수 또는 목멱산 봉수라고 불렀던 이 봉수대는 우리나라 모든 봉수대의 맏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팔도의 소식이 연기나 불을 통해 이곳까지 도착하면 궁궐에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봉수대를 지키는 순찰의식, 수의의식, 봉수식 등을 진행합니다. 또 오후 3시부터 3시 30분까지는 전통 무예시범 등 문화공연이 열립니다. 평일인데도 많은 관광객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중국인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역시 사랑의 자물쇠입니다. 젊은이들이 사랑의 언약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달아놓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2006년부터 생겨나서 남산의 명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철제 난간마다 각양각색의 자물쇠들이 빼곡히 달려 있습니다. 사방을 두른 난간으로도 모자라 대형 자물쇠 트리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물쇠에 적힌 이름과 문구를 보니 국적도 다양합니다. 한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들의 이름도 눈에 띕니다. 사랑의 언약 외에도 각자의 소망과 가족의 건강 등을 기원하는 문구도 있습니다. 녹슨 자물쇠들이 늘어나면서 환경 문제가 대두되기도 했다지만 사랑의 맹세는 여전히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공원 탐색을 마쳤으니 이제 N서울타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탑은 높이가 236.7m로 모스크바 타워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고 합니다.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원형 구조의 전망대에 도착합니다. 전망대의 백미는 창밖에 있습니다. 한강을 경계로 강남과 강북이 손에 잡힐 듯 눈에 들어옵니다. 오늘은 시계가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 맑은 날은 동쪽으로 양평 용몬산, 서쪽으로 인천 앞바다, 남쪽으로 남한산성, 북쪽으로는 개성 송악산까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멀리까지 조망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망원경도 설치해 놓았습니다. 한층 아래로 내려가면 사랑연못이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하트코인을 연못 안으로 던져 사랑을 확인하세요라는 문구대로 하트코인을 하얀 연못에 던져 넣으면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동남아시아 등의 학교 지원 사업에 전달됩니다. 이 밖에도 N서울타워에는 테디베어 뮤지엄, N플라자 등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환상적인 조명과 서울 시내의 야경을 즐길 수 있어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공개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11시까지고 연중 무휴로 개방됩니다. 오늘은 서울의 도심 속 명소로 자리 잡은 남산의 N서울타워를 함께 돌아봤습니다. 서울신문 이호준입니다.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 10일 전국 62개 인쇄소에서 투표용지가 인쇄되는데요. 미리 보는 대선 투표용지, 문성호 PD가 영상으로 꾸몄습니다. 특정 후보한테 뭐 점이 찍힌다든가 지저분하게 나온다든가 그러면 그 사람 이미지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작업이 뭐 빨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분량이 없이 무리 없이 소화가 돼야 되니까 신경이 쓰이는 작업입니다.
오는 12월 19일은 쉬는 날이 아니죠. 새로운 한국의 5년을 선택하는 날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남은 기간이 공약의 옥석을 가리고 선택을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소중한 한 표가 한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으니까요. 오늘 TV 속 서울신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